자, 현재 주식시장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참 생각하다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경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전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외로 이거 양호한 거 아니야? 이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경제 지표를 볼 때 실질 가치와 그리고 명목 가치 요 두 개념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의 차이는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식시장에 관해서 정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뿌옇게라도, 주식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떤 상황인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IMF에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죠. 이게 지난주에 요 뉴스가 나오면서 금융시장 반응은 이게 이제 난리 났다, 난리 났네, 시끌벅적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봄만 하더라도 3.6%였는데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3.2%로 0.4%포인트 하향했죠. 특히 선진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 3.7%에서 2.3%로 1.4%포인트나 하향함으로써 이거 경제 성장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하필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 보니까 이거 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들이 커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걱정에 비해서 요즘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뭔가 좀 괴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짐작이 됩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 키워드를 이해를 하시면 뭔가 하나의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률은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상 경제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그 수치입니다. 즉 명목 성장률에서 물가 등락률을 빼면 그게 실질 GDP,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8%로 전망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 자, IMF에서 올해 2.3%를 전망했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건 실질입니다. 그러면 명목상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8% 물가 상승률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더하면 대략 명목상 경제 성장률은 10%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가 아닐 때는 실질하고 명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 자릿수면 한 자릿수. 그 정도였는데, 이건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한 자리고, 명목 경제 성장률은 요거 두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괴리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과 명목 경제 성장률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해서 제가 쭉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막대 도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요 빨간색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고 파란색이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은 명목 경제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만큼 차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낮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폭, 요 괴리는 물가 상승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주식시장은요, 경제를 따라 움직이긴 하는데, 명목 경제 성장률의 상승 각도하고 조금 더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00년 연말을 100포인트로 잡고요. 실질 경제 성장률과, 실질 GDP와 그리고 명목 GDP의 추이를 2000년을 100포인트로 잡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도 2000년 말을 100포인트로 잡고 표시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명목 GDP보다 높은 그러한 수준 혹은 명목 GDP와 비슷한 각도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즉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지 몰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의 이야기인 것이고 명목 경제 성장률은 그보다 높은 수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비슷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요즘 이제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1,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해서 이거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상장사 실적 보시면요.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비로 해서도 양호하고요. 전기비 1분기 대비해서도 양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죠. 명목 수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가격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량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곱한 값이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이걸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합한 것이 이제 매출액이 될 수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좀 줄어들지도 몰라요.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판매량이 소폭 줄어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감소했다 하더라도 전체 매출 파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상장사들이 2분기까지는 그런대로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명목 수치가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수치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번에 워낙 인플레이션 폭이 크기 때문에 명목 수치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수치나 여러 경제 지표가 뭔가 좀 불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기업 실적 좋아진대 쭉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은 우라카미 구니오가 간단하게 주식시장을 4개 국면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개념도죠. 금융장세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속에서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장세.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회복하면 실적이 살아나니까 실적이 살아나면서 이익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 이때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긴축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조짐이 나타납니다. 이게 글로벌 증시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이 역금융 장세인데 이때는 초고금리 그리고 뭐 양적 긴축이나 이제 QT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주식시장이 어이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곧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실적 장세. 이게 이제 뭐 빠르면 3분기 지금 3분기잖아요. 3분기나 4분기 초 혹은 내년 초에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번 사이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요 사이클이 10년, 5년 걸리는 사이클이었는데 이번에는 단 2년 만에 전개가 되다 보니 지난 상반기의 주식시장 하락이요,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를 모두 커버한 게 아니냐 이러한 관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실질, 명목 요 개념을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목상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거는 그런대로 버텨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가는 힘을 못 쓰는 것일까? 그것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초저금리 때에 비해서 기업 가치를 박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뭐 실적 이만큼 늘었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분위기에서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졌으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긴축이 더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러면서 평가가 좀 박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진짜 역실적 장세로 혹시 넘어간다 한다면 명목상 실적까지도 꺾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매출액은 가격하고 수량을 곱한 것을 누적한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하다 보니 수요가 조금 감소했다 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했지만 수요가 급감하면 매출액의 증가율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언할 수는 없어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에 뭐 실적이 다 꺾일지도 몰라 뭐 이렇게 그걸 확답하면서 예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예상외로 휴가 잘 버텨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국면, 그리고 명목가치, 실질가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러펀드 이성순이 이거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꼬아놨을까? 저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역금융 장세의 현재 증시 성격이 강해요. 역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실적 장세가 어설프게 진행이 됐다가 금융 장세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사이클이 전개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뭐 이러다가 한 번씩 쿡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다가 금융 장세로 다시 넘어가면서 상승장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요 기간이 어떤 요 기간, 인내의 기간이 수개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수개월, 뭐 3에서 6개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요 과정에서 예상외로 전 세계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 역실적 장세가 순간적으로 좀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가봐야지 않은 일입니다. 또는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 때처럼 수년간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금융장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과거 케이스가 그래요. 언제 그랬느냐?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또 언제가 있었냐?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1970년대 원유 파동 당시 인플레이션 시기, 이렇게 세 국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어땠는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인플레이션 시기가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원유 파동 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시기 때는 좀 재미없게 흘러갑니다. 왜냐? 기준금리나 이러한 게 인상이 되기 때문이죠.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 분위기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또 여기서 기업의 실적 다시 꺼내볼게요. 기업의 실적은 명목 가치로 표시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시기 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실적은 명목 수치로 계속 찍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는 어마어마하겠죠. 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저금한, 예금한 형제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어떤 형제는 맨날 술만 먹고 빈병만 모았대요. 전쟁 끝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보니까 예금했던 동생은 거지가 되고, 형이었나? 형제 중에 한 명은 거지가 되고, 술만 먹고 빈병 모았던 그 형제는 빈병 팔아가지고 그런 대로 밥은 먹고 살았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이 생각외로 프라이스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일정 시기에는 역실적 장세가 발생하면서 Q가 낮아지고 매출액이 잠깐 주저주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제품이든 재화든 뭐 서비스든 용역이든 그 가격이 떨어지나요? 잘 안 떨어지죠. 잘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P가 유지되면서 수요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전 때에 비해서 매출액이 크게 레벨업 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레벨업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역금융 장세를 보내고 있고 역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 사이클이 뭐 이러다가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바닥만 다지다가 재미없는데 하는데 뭐 수년 뒤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년 뒤란 게 벌써 보통 한 2, 3년인 것 같고 빠르면 3에서 6개월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워낙 짧으니까요. 아니면은 과거처럼 2,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기업의 가치는 농축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안 올랐다? 괴리가 형성이 되죠. 기업의 매출은 껑충 뛰었는데 기업 가치는 아직 저기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조금 진정되면 확 주가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1차 세계대전 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상에 1차 세계대전 당시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여기 제가 2차 대전이라고 써놨는데 1차 대전입니다. 100년 전.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됐죠. 요 기간 중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갔냐? 1920년까지 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재미없었죠. 지금 화면상에 빨간색 선이 주가인데요. 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자료는 이제 프레드에서 구한 것이고, 아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슐러 교수님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케이프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20년 초까지 재미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전쟁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시기 때 주가가 좀 지지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힌 1921년부터 해서 뭔가 주식시장이 그 사이에 쌓인 펀더멘탈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장이 시작됐고, 이거는 1929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골디락스 장세가 나타났던 것이죠. 요게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1970년 그 원유 파동 때, 그때 끝나고도 나타났어요. 1970년 원유 파동 끝나고는 80년, 90년 강세장, 40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50년, 60년대 강세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을 이기고 투자를 이어간다면 보상을 충분히 시장이 해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짧고 굵게